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 통칭해 에세이라고 부릅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첫 문장부터 막막한데요.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단 한 권의 책으로 40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에세이의 창시자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16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자신을 관찰하는 글쓰기의 원조입니다. 뛰어난 작가로 손꼽히는 그는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책, 수상록을 썼죠. 38살 생일, 여생을 자유롭게 보내겠다며 잘나가던 법관직에서 은퇴한 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집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세이 장르를 탄생시킨 이 책은 철학사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인생책으로 등극하는데요. 프랑스어로 에세이, 시도라는 뜻의 기이한 제목,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의 인간으로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던 몽테뉴는 세상에 없던 형식을 시도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주목했습니다. 인간관계,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 엄지손가락에 대하여 생각과 느낌을 적어나가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관찰은 모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겨라. 자신을 늘 경계하고 성찰하라 등 시시콜콜한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쓰는 건 당시엔 혁신적인 시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살면서 어렴풋이 생각하던 것이 명료하게 쓰여진 글을 보면 무척 반가운데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래프 웰도 에머슨은 전생에 내가 저 책을 직접 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브이로그를 본 것처럼 관음의 욕구가 충족되기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몽테뉴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창작에 골몰한 건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16세기는 유럽 역사상 손꼽히는 암흑기로 종교개혁 뒤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각자의 신이 옳다고 외치며 유럽을 피로 물들입니다. 오염된 신앙이 빚어낸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일개 지식인 몽테뉴에게는 현실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찾아온 불행도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영혼의 형제라고 부르던 절친한 철학자 라 보에시가 33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해 버리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의 그를 시험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아우도 첫 딸도 세상을 떠나는데요. 삶의 회의를 느낀 몽테뉴는 속세와 거리를 둔 채 사색의 시간을 가집니다. 수상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몽테뉴의 사유는 깊은 슬픔에서 출발하죠. 그는 단순히 인생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언제든 불행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가자고 하죠. 죽음이 성큼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매일 하루를 나로 살아가자는 조언을 건네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얻은 그의 말에서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몽테뉴의 서재엔 마음을 다스리는 경구들이 붙어있는데 그중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된 유일한 문장, 바로 나는 무엇을 아는가였죠. 이는 그를 사랑받는 작가로 만든 문장이나 다름없는데요. 몽테뉴는 끊임없이 회의하며 자신을, 삶을 탐구해야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처럼 치열한 사유를 통과한 결과물을 글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책의 초고를 쓴 뒤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죠. 우리도 몽테뉴의 조언에 따라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다잡아주는 문장을 가슴에 품고 글감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몽테뉴처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목소리라면 울림을 줄 거예요.